1시간 더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네. 어젯밤 일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확인해 볼 텐데 많은 네. 분들이 방송 전부터 채팅창에 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오늘 뭐 하루 종일 또 테슬라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어제 제가 밤에 이제 요즘에 주가가 강하니까 네. 곧 1200슬라를 볼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1200슬라에 도달하는 그런 그런 모습. 입방 좀 좋잖아요. 네. 좋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지금 오히려 못 사신 분도 어떡하나 그런 걱정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차는 떠났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는 일단은 호재가 나왔는데 테슬라에는 호재라기보다는 추세를 탔기 때문에 네. 한번 달리면 또 멈추지 않습니다. 그쵸. 특성이. 예, 그래서 난 아마도 멈추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1200달러 조금 버거운 가격대니까 네. 예,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이슈가 많습니다. 테슬라의 적정 주가가 얼마냐? 근데 예. 그 적정 주가라는 단어가 테슬라라는 기업에는 사실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적정 주가에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팬심이 포함되지 않고 있고 네.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낮게 생성이 되죠. 보통 월가에서 얘기하는 적정 주가는 한 8,900달러? 네. 그러니까 지금 1,00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 상당히 좀 기분 나쁜 가격인데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내재 가치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꿈과 희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네.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예. 꿈과 희망. 뭐 사실 테슬라 말고도 미국 시장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에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3프로 TV 시청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힘들어하시고. 근데 미국 시장은 너무 잘 간다. 미국 시장으로 다 옮겨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그러실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자산 배분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뭐다 옮겨간다라기보다는 적절한 자산 배분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네. 조금 더 불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네. 그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순서 마련하고 있죠. 잠시 후에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시장 오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화요일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또 요즘에 빅테크 이야기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요. 또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와도 자동차주 이외에도 특징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미국에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6일째 상승했고요. 테슬라가 1,200달러에 안착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3대 지수가 이틀째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갖고 그러게요.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이 방송 시작한 다음에 시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요? 아니, 아닙니다. 너무 좋아갖고 약간은 좀 겁나기도 하는데 그쵸. 어쨌거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제가 이제 한번 그 이름을 따고 싶은데요. 어떤 혹시 미국의 4대 지수 아십니까? 4대 지수요? 네. 보통 뭐 다우 지수, S&P 500 지수, 네. 나스닥 지수 거기 더해서 뭐 러셀 2000 정도 하잖아요. 러셀 2000이 중소형주죠. 네네. 그건 약간의 이제 올드한 그 지수 산정 방식이고요. 올드한 예, 거예요? 올드합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 올드하다고 보시면 되고 새로운 4대 지수를 오늘 제가 아니 저 진짜 이 자료 보고 너무 빵 터졌어요. 네. 여러분 새로운 4대 지수 공개합니다. 네, 네. 새로운 4대 지수는요. 다우 지수, 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테슬라 지수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 지수라고 해도 되고 네, 뭐 테슬라 그렇습니다. 지수라고 불러도 되는데 네, 네. 지금 유독 빵 그 웃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 기분 예. 좋죠. 이분 기분 좋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이기도 하고 그러게요. 사상 최고치를 달리는 그런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예. 이분하고요? 미스터 일론. 네. 어쨌거나 지금 보신 것처럼 다우가 0.26% 올랐고요. 네. S&P 500이 0.18%, 나스닥이 0.63%가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역시 테슬라도 똑같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약간 딱 저 표정이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와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그런 딱 그 표정이에요. 부럽습니다. 그쵸? 부럽습니다. 일단 테슬라 보유하신 모든 분들께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네, 박수 축하드립니다. 쳐드리겠습니다. 네. 1,200달러 도달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제 종목별 한번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1번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대형 기술주가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구글도 좀 빠졌고요. 아마도 페이스북 외에는 다 빠진 걸로 보입니다. 아마존까지 약세의 모습 보였고요. 2번은 테슬라 얘기합니다. 테슬라 외에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그 네모칸 보입니까? 네. GM과 포드입니다. 아, 그 옆에. 조그맣게 보이는 아, 그러니까 테슬라 바로 옆에 여러분 아니, 세로로 이렇게 예, 네모 그렇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이 네모 크기가 시총 크기인데 이거 웬일입니까? 너무 커져갖고 그쵸. 포드나 GM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올라간 이유는 늘 얘기합니다만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한때 올랐다라고 그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요. 어디 스타벅스가 오랜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스타벅스 주가가 빠진 거는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매출이 부진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한 건데 어제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떤 보고서죠? 아니 직원들 급여 올리는 게 왜 악재냐? 호재다 이건 호재. 사람이 미래다. 예, 그렇습니다. 아. 딱 그겁니다. 네. 직원들의 급여 인상은 또 다른 경쟁 우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쵸. 지름길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급여를 많이 받으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돈 줄 만큼 예. 일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관계자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예, 네. 급여 인상은 또 다른 경쟁 우위, 필수죠. 예. 경쟁 우위다. 발전을 위한 예. 원동력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직접 만약에 손님이 오시면 네. 약간 뭔가 더 친절해지고 뭔가 더 보살피는 모습이 나올 거다는 얘기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거에 좀 동의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 외에 그 맥도날드까지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 보였습니다. 아, 스타벅스 이런 이제 그 경영에 대해 또 네. 이 임금 상승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은 스타벅스 주식을 많이 이렇게 관심 갖고 매수하셔서 주가를 올려주면 다른 기업들도 좀 동참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냥 당장은 어떤 급여가 많이 나가면 회사의 네. 수익이 준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렇죠. 여기 나온 거 치게 되면 급여 인상한 거의 2배, 3배 일한다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아, 더 열의를 가지고. 더 열의를 가지고 이건 내 회사다. 내 주인이 딴 주인의식 갖고 네. 일한다는 건데 다들 그렇진 않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는 주인의식 갖고 일한다는 거 그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자, 4번은 금융주인데 금융주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사상 최고치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거 좀 사실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가는 모습인데요. 에너지가 어제도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엑소모빌. 엑소모빌 다시 한번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이게 약간의 비주류 업종이거든요. 네. 늘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사시는 분들 뭐 금융업종, 에너지 업종 별로 안 사시는데 어쨌거나 이들 업종이 없으면 약간 순위로 재미가 없을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네. 엑슨모빌이 약 2%가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네. 한 분이 이제 테슬라 머스크 일론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네. 일론 머스크는 아니겠죠. 테슬라 악재 뉴스는 없나 하시는데 사실 테슬라가 아예 악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많이 올라온 게 가장 큰 악재죠. 아, 일단 근데, 부담되는 밸류 주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게 가장 부담스러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수많은 경쟁들, 그쵸. 수많은 치고 경쟁을 올라오는 얼마나 게 이길 수 있을까. 많으니까. 그다음에 요즘에 안 보이시지만 일론 머스크 입 무섭죠. 근데 지금 요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쵸.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기업에 항상 스타가 있어요. 스타. 네. 스타 주식이 그거는 약간의 우리가 밸류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보통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 과거에 지금은 테슬라지만 과거에는 밈도 있었고 그쵸. 밈은 뭐 맞아요. 사실 밸류가 있습니까? 없죠. 항상 어떤 스타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네. 이번에 일단 그림은 이어지는 사상 최고치 릴레이입니다. 이게 보통 한 사람이 달리면 네. 지치지 않습니까? 그쵸.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처음엔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갔고요. 그다음에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오늘은 중형주가 또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모습 보여주면서 러셀리스 2000한 2% 넘게 올랐어요. 예, 올랐습니다. 지수가. 근데 그걸 뜯어야 돼요. 그러니까 러셀 2000은 중소형주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네. 중형주는 사상 최고치에 들어갔고요. 아직까지 소형주는 좀 남았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는 소형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음표 했는데 여러 가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내가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에 투자하고 싶은데 관련해서 ETF가 궁금하실 것 같다고 제가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ETF를 정리. 가져왔습니다. 딱 보시면 딱 나옵니다. 네. 다우를 추정한 ETF는 다이아, S&P 500을 추정한 ETF는 SPI고요. 요걸 잘 모릅니다. 나스닥 지수 추정 ETF. 나스닥 100 QQ랑 다르네요. 예, 다른 겁니다. 나스닥 100은 우리가 나스닥 지수에서 금융과 에너지를 뺀 고유한 테크니컬한 네. 기업만 포함된 거고요. 전체 나스닥 지수 포함하는 게 원큐. 원큐에 된다. 한 방이다. 네. 한 방이다.
근데 한방처럼 주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한방이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 100 지수는 QQQ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딱 입력하신 다음에 네. 나는 다이아야, 난 다우야 그러면 다이아, 난 S&P 500이야 스파이, 혹은 나스닥이야 원큐, 나스닥 100이야 하면 QQ를 담아가시면 좋을 것 네. 같다는 말씀을 요 다시 한번 ETF 드립니다. 외에도 사실 뭐 비슷한 ETF는 많죠. 있는데 이제 장 부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건 대표적인 대표적인 가장 거, 이제 운용 규모가 큰 그런 ETF를 소개해 드렸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앞에 뭐가 붙으면 네. 보통 내버리지 인버스이기 때문에 네. 그건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네, 네. 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요것만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기억하시면 예. 좋을 것 같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였던 중형주에 대한 모습을 볼 건데요. 이게 바로 SPMD죠. 그러니까 SPMD인데 미들. 예, 제가 보기에 미들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D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SPMD가 스파이의 중형주인데 미들에 M도 들어가고 D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MI. 미들. 중간 글자를 딴 것 같아요. 스파이 미들인데요. 네. 이게 보시면 일단 S&P 500이 대형주고요. 네. S&P 400이 중형주고 S&P 600이 소형주입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네. SPMD가 사상 최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오늘은 2.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히 최근에 보게 되면 뭔가 비주류 2등 주식이 잘 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웬만하면 안 빠질 것 같아 시장이. 예.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S&P 500 지수는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해서 F에 더 가중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EQL 그러니까 즉 500분의 1을 쪼개놓은 ETF가 있어요. 네. 애플이든 뭐 똑같이 그 균등하게 들어가는 건데 네. EQL과 스파이를 보게 되면 어떤 게 더 잘 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S&P 500 네. 빅테크에 더 가중을 주는 방식과 똑같은 S&P 500을 똑같이 500분위를 포함시킨 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잘 가겠어요? 어제 봤잖아요. 스파이가 잘 가는 게 원래 보통인데 네, 네. EQL이 최근 잘 나가고 그쵸. 있거든요. 어젯밤에도 네. EQL 잘 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보여줬지만 빅테크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네. 다른 것들 열심히 달려가면서 장을 떠받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견고한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그런 시장이 계속 추가적으로 이어질까요? 연말에도? 이제 소형주 네. 아까 했지만 다우, S&P 500, 나스닥 그다음에 중형주, 소형주 다시 또 다우 가면 이번 올해는 끝나지 않을까요? 뭐 수건 돌리기 하는 아니, 것처럼. 그러니까 왜냐면 쉬어간 다음에 며칠 뒤면 또 회복이 되잖아요. 네, 다시 네. 한번 사진 찍고 다시 또 다음에 넘어가고 계속하면 제가 보기 거짓말인지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농담이고요. 제발 너무 네. 빠져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보시면 기분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테슬라는 어제도 사상 최고치 간 게 굉장히 사실 전기차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필요한데 이게 테슬라는 있네요. 이런 겁니다. 네. 슈퍼차저가 25,000개가 있는데 이 슈퍼차저에 네. 우리 테슬라뿐만 아니고 다른 차가 와서 충전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오. 그럼 돈도 받고. 그렇죠. 놀지 않고 네. 이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이제 처음으로 개방하면서 이게 적정한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주가 어제도 약 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호재라고 보면 호재고 물론 이제 주가 이렇게 올라갈 만한 기사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뭘 얘기해도 다 좋게 보고 그쵸. 이거 무조건 아유, 잘한다, 좋은 잘한다. 잘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주는 바람에 사상 최고치를 갔는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보통 이제 잘 가다가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올 때는 보통 장중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올라가다가 장중에 크게 꼬리를 잡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내가 한번 고점에 팔아봐야지 하지만 밤새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종목들은 장중 고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되지 뭐 어떻게 고점에 파시겠습니까? 네. 그냥 적절하게 혹시 이익실 하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 이렇게 올라온 이런 주식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한 1주, 2주 정도는 옆으로 기는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차트가 예. 월봉인가요? 월봉입니다. 월봉. 이거 보니까 월봉인데 예. 지금처럼 10월처럼 이렇게 장대 양봉 이 정도는 없었지만 이전에도 2020년부터 한 2번 정도 패턴 장대 있죠. 양봉이 있었네요.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이 테슬라 패턴이 있습니다. 네. 긴 월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쉬어가는 모습, 또 길게 나오고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본다 그러면 패턴상 지금 약간 그럼 연말에는 테슬라가 연말까지는 약간 또 횡보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거는 뭐 악재 이런 것보다는 너무 무리했다라고 좀 올랐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테슬라는 뭐 주가는 세지만 어떤 주식도
조정받지 않는 주식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조정폭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약간씩 알아서 욕심을 덜 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이 오늘 새벽부터 또 활짝 웃으면서 오늘 하루 밥 먹어도 배부른 그렇습니다. 그런 하루 예. 보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네. 4대 지수. 제가 이제 매일매일 1대, 2, 3대까지 얘기하고 네 번째는 네. 테슬라 지수를 얘기하도록 할 테니까 네네. 여러분들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같이 찍으면 네. 올 모든 게 다 찍었다는 거 그럼요. 강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호석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뭐 시장 이야기했는데 테슬라 얘기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함께하라. 부자들 기업과 부자들 산업과 주식인원에서 부자들 기업과 함께하는 방법론이거든요. 예. 죽을 때까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전혀 모르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 강방천 존 리의 첫 합동 프로젝트.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는 평생 투자의 원칙. 네이버에서 나의 첫 주식 교과서를 검색해 보세요.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현재 라이브 방송 진행 중이고요. 현재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증시 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예요. 네. 너무 좋죠, 분위기가.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11월인데 네. 스타트를 좀 어떻게 보면 가볍게 경쾌하게 시작을 한 그쵸. 흐름이라서 11월도 좀 기대를 좀 가지려고 해요. 다만 11월, 12월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을 소지는 좀 있지만 네. 그래도 10월의 온기가 여전히 좀 11월 달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저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마 지금 조맨친 의원이 좀 반대를 하더라고요. 전일 이제 미국 장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해도 경제 지표 좀 잘 나오고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을 했다가 이제 장 중반 지나서 조 맨친 의원이 이제 휴먼 인프라 관련해서 여전히 추가 유동성 공급은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좀 현재 민주당이 지시한 절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다.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가 약간 모멘텀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은 결국 인프라 투자 법안 영향이 좀 컸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네. 금요일 날 유럽 가기 전에 바이든이 절충안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거의 돼가는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공화당 또 민주당 내 이 중도파 같은 경우에는 이 규모 자체에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막대한 돈을 쏘아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재정 부담이 좀 커진 부분들이 있고요.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반대를 해왔었죠. 그래서 기존 안이 3조 5천억 달러였지만 지금 현재 1조 7,500억 달러 정도까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 처리 속도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이 절충안을 꺼내들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문제는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중도파의 의견이 불협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약간 진행이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1월 상반월 이전까지 해서는 충분히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뒤처지면 뒤처질수록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11월 FMC를 통해서 사실 테이퍼링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할 거고요. 최근에 고용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빠르면 이번 달 중순부터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테이퍼링이 시행되는 전후에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는 게 발표가 되면 제가 지금의 분위기로 놓고 본다고 하면 악재보다는 호재 쪽에 좀 더 기울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테이퍼링 시행에 대한 어떤 증시에 대한 부담들을 빠르게 좀 털고 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법안이 어느 시점에 또 발표가 되는지 여부도 상당히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그걸 좀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테이퍼링 쪽까지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을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딜레이시켜서. 사실 이제 9월 FMC를 통해서 전반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 수순이 구체화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11월, 12월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고 내년 중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지를 했는데 그 수순대로 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9월 고용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좀 부진했지만 결국에는 일손 부족 영향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결국 일손 부족,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물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준이 통화 정책의 긴축으로 선회하는데 자극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테이퍼링 시장에서는 12월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9월 고용지표 그리고 이번 주 5일날 발표되는 10월 고용지표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전월 대비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일 걸로 좀 봐요. 지난달이 19만 4천 건 정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40만 건 가까이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실업률은 1%포인트 정도 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부터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시간당 평균 임금인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로 지난달 4.6%였는데 이번 달 발표되는 게 4.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테이퍼링의 어떤 시점들이 좀 앞당겨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 중순 테이퍼링이 시행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걸로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안에서 뭔가 나오겠지 변수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네. 시장에서는 원래는 국채 100억 달러 그리고 MBS 50억 달러 그렇죠. 정도로 50억 과거 2014년처럼 테이퍼링의 어떤 규모와 속도를 진행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200억 달러 정도까지 좀 규모 자체는 내려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앞으로 연준의 미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규모나 속도 조절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오차라고 하면 큰 의미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관건은 연준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테이퍼링을 시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둘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이 시행되게 된다고 하면 가계 선례상 사실 충격은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14년도 1월달 테이퍼링이 시행돼서 그때 당시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선진국 증시, 신흥국 증시의 수익률을 한번 점검을 해봤었는데 2014년 1월 S&P 500 지수가 당시 마이너스 3.6% 하락을 했고요. 글로벌 증시는 마이너스 4.1% 하락을 했고 선진국 증시가 마이너스 3.8%. 아니 그걸 다 외우세요 네. 지금? 그걸 옛날을 네. 어떻게 오셨을까요? 지금 긴장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숫자가 틀릴까봐. 그리고 신흥국 증시가 마이너스 6.7%로 가장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테이퍼링을 시행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이 문제가 아니라 신흥국 증시의 충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 국내 시장이 사실 네. 그다지 심리가 좋지 않은데 네. 테이퍼링 이슈 있으면 미국은 인프라 법안으로 상쇄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충격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있죠. 예, 예. 사실 이제 지난 8월달 전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저는 이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이제 시장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게 된다고 하면 경제 정상화로 인해서 대부분의 증시들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해석이었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지난 8월달 이 신흥국 권역별 주가 하락률을 보면 대만 각권하고 한국 코스피가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아갔던 국가들이 대만과 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오히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드 코로나를 시행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았던 국가 증시가 오히려 또 나쁜 쪽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테이퍼링을 염두에 둬야 되고 일단 테이퍼링이 시행되게 되면 신흥국 권역은 충격이 분명히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좋은 예. 것도 있나요? 시행되는 그 해당 월만 네. 좀 하락 영향을 받지. 11월 그러면. 만약에 이제 11월 달에 시행을 하게 되면 이번 달만 좀 주가가 중순 이후부터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 달부터는 하락한 만큼 급반등을 해요. 그럼 11월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11월 달 테이퍼링이 시행되고 나서 증시가 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동안 현금화 해놨던 금액들이 있다고 하면 좀 사놓는 게 좋아요. 그렇고 나면 그 다음날 떨어진 만큼 올라갔고 한 5개월 연속 증시가 플러스 수익률을 계속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랑 지금과 비교해 보면 뭐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고 얘기는 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때랑 지금하고 똑같냐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 증시를 분석할 때 과거를 염두에 두고 미래의 어떤 힌트를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작년 코로나19는 2008년도 금융위기랑 동일했고요. 작년에 6월과 9월 미국 증시가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 2000년 닷컴 버블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올해 하반기 때는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결국 2014년과 올해 이 위기의 어떤 발생 원인은 분명 달라요. 물론 이거는 인정은 하지만 어차피 이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단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2014년도와 동일하게 한 달 정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 달 또 떨어진 만큼 급반등했다가 한 5개월 정도 플러스 수익률을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아있는 연말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3분기보다는 4분기 지수 레벨이 높고 10월보다는 11월, 12월 지수 레벨이 높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상반기 때처럼 뭐 지수가 갑자기 급반등하고 이런 모습은 전혀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이거를 이제 과거 계절적 어떤 미국의 S&P 500 지수의 흐름을 월별로 놓고 온다고 하면 10월 달이 이제 플러스 1.8%, 11월 달이 2.5%, 그리고 12월 달이 0.8% 계절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면 사실 올해 4분기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해서 기대감이 또 증시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미 소매협회가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매출액이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높아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8.5에서 10.5%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 쇼핑 시즌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테이퍼링이 어떻게 보면 좀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테이퍼링이 빠르면 시행될 수 있는 부분 뭐 늦어지면 12월 중순 시행될 걸로 볼 걸 빨리 하고 하는 게 있는데 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히려 12월 중순에 시행되게 되면 그 이전까지는 증시는 계속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상승. 예.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어떻게 보면 올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실적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텐데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모두 발표됐는데 문 의원님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어요? 사실 지금의 실적 흐름들을 놓고 보면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예전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증시가 좋으면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항상 확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 공급망 교란 문제에서 영향을 받는 기업들 아닌 기업들의 실적들이 3분기를 기점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MS를 좀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 내에서 투자를 하라고 어느 분이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단연코 MS를 가장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애저. 네네. 애저. 사실 제가 MS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네. 얘기가 3분기 실적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22% 올랐고요. 순이익이 48% 올랐어요. 결국 공급망 교란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고 최근에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서비스 매출이
매출이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MS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고, 반대로 이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한 29% 증가를 했으니까요, 매출액이. 근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출액이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실망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애플의 이 실적들은 매 분기마다 시장 예상치를 항상 상회를 해왔어요. 이게 2017년도 5월달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게 됐죠. 그래서 2017년도 5월 이후로 4년여 만에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되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결국 앞으로 이 실적이 어찌됐든 주가의 모멘텀이 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병금망 교란 문제, 인력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 알파벳이나 MS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애플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로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의 어떤 잣대로 삼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안에서도 뭔가 이제 실제 물건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무리 기대를 할 수 있어도 그 공급망 이슈에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인데, 반대로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런 이슈에서 비껴나간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그 빅테크 기업들 모은 그 이름이 좀 요새 바뀌고 있잖아요. 네. 빵이었다가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꾸니까 뭐 망이었다가 뭐 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마타? 네, F가 M으로 바뀌면서 네. 기존의 팡에서 네. 단순하게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망도 나오고 망가도 나오고 아니요. 마마타도 나오고 뭐 그러던데. 팡에서 지금 현재 시장의 조류는 팡에서 이제 망 정도로 망. 해서 기존의 느낌이 망? 서열은 또 동일합니다. 그 기업들의 서열은.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애플, 아마존은 올해 내내 주가가 좀 재미가 없을까요? 어떻게 좀 제가 오늘 오다가 좀 보니까 요즘에 애플에서 아이폰하고 이제 관련된 이제 IT 기업 네. 기계들이 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요즘에 가장 핫하게 많이 팔리는 게 천. 간택용 천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없어서 못 산대요. 예. 그 지금 주문하면 내년에 받을 수 있다는데요. 네, 네, 그냥 천에 네. 그 안경 닦기 천에 그 애플 로고 하나 있는데 네, 맞습니다. 효과적으로 제품에 네, 아주 뭐 깨끗하게 광택을 닦을 수 넣을 있다는 그 기능성을 가지고 지금 네.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그런 혹시 또 있어요? 네? 있으세요 혹시? 사셨어요? 아니요, 그게 너무 핫해가지고 물량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애플이 시장에서의 어떤 화제성 그리고 이제 그 매니아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인 것 같고, 뭐 어찌 됐든 뭐 애플이 내놓는 물건에 대한 화제성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다만 일단 시장 예상보다 좀 넘어서는 이제 실적들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3분기 실적처럼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온다고 하면 좀 부정적인 영향에서는 좀 벗어나지 못할 거라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아마 애플이 그 삼성의 폴더블처럼 그런 좀 획기적인 어떤 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면 이 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에 들어오시면 네. 반드시 언급해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종목.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4대 지수. 그래서 테슬라를 꼭 테슬라. 말씀드려요. 테슬라는 장난이 아닙니다. 주가가 보셨죠? 너무 네.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올라갈지 혹시 아셨습니까?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 지금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몰랐고요. 네. 그냥 이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2019년 이전까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실체가 없었잖아요. 그쵸. 그냥 테슬라라는 기업이 발표하는 내용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자는 생각이 많이 컸었는데, 실제적으로 팹이 완공이 되고 차량이 생산되면서 이게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2019년도 말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좀 그려왔던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최근에 제품 가격도 올렸고 지금 이제 생산되는 공장이 2개였는데 이제 4개로 늘어날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판매가 지금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 25만 대 정도 수준 팔리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이 생산 시설이 2배 정도 확충된다고 하면 한 50만 대 이상까지 늘려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봐요.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를 언젠가는 좀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지만, 지난번 와서도 얘기는 드렸지만 지금처럼 단기 급등했을 때 테슬라에 주목하고 사기보다는
살아있는 유기차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주가라는 게. 그래서 테슬라 주가도 조만간에 좀 인내를 갖고 기다리시다 보면 지금보다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행되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아마 지금보다는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공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럼 좀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저희는 뭐 테이퍼링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인프라 법안 챙기면 되고, 연말 쪽 갈수록 빅테크 중에서는 이제 뭔가 물건보다는 서비스 쪽을 집중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쪽에 있어서의 빅테크의 움직임들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테이퍼링을 제외한다고 하면 아마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사실 올해 하반기는 경기 이익 수급 가지고 증시가 올라간다고 하는 장이 아니에요. 이 정책이 증시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장세가 앞으로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이요? 예. 아마 이제 11월 달 상반원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통과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10월 말에 G20 정상 회의가 열리고 있잖아요. 열렸고 결국에 연내 이제 G2 정상 회담이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내년 2월 이제 연준 차기 의장이 바뀌게 됐는데 11월 이전까지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위기 극복을 잘 해왔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앨런 재무장관 역시 사실 오래됐지만 이미 백악관에다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서 파월 연준 의장을 좀 이렇게 지지한다는 선명을 이미 백악관에 전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은 경기 회복과 경기 호황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아직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바뀌게 된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더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좀 재밌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실 상반기 때만 놓고 본다고 해도 이 물가 지표가 계속 높게 나오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아니다. 이제 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태도를 돌변을 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참 재밌는 게 결국에는 백악관에서 차기 연준 의장으로서 파월 연준 의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언지받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내년도 지금은 테이퍼링에 시장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좋은 명분은 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내년도 중반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에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놓고 온다고 하면 11월, 12월은 전통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 자체가 거의 10% 전으로 전년보다는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테이퍼링은 일시적으로 좀 잠깐 스쳐가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테이퍼링이라는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뭐 공급망 이슈 뭐 이런 악재성 키워드가 있긴 하지만 시장을 위로 올리려는 게 더 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로 올릴 때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 뭔가 좀 추진력이 필요한데 우리 그 위원님 추진력을 책으로 이번에 또 책에다가 또 추진력을 달았다는 소문이 있어갖고 ETF 책 썼다고 쓰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부끄러워하시죠? 네. 제 책인가요? 네, 위원님 책 제목이 뭐죠? 네,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하나 썼는데요. 나는 쇼핑하듯 ETF에 투자한다라는 책이에요. 나는 쇼핑하듯 ETF에 투자한다. 제목이 상당히 젊은 분들한테 딱 와닿는 질문입니다. 네, 2030 세대를 공략한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까지 딱 공략하고요. 부장님은 저까지 아니니까. 보통 알겠습니다. 분들은 책을 갖고 와서 주기도 하는데 다음 주를 아니고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대신증권의 문남죽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오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자, 송기령 부사장의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뭐 이 강의 얘기를 저희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지금 엄청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엄청 많이들 보고 계신데요. 몇 분이나 보셨을까 궁금하네요. 아까는 4대 주스 아니었습니까? 네. 5대 주스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하산 최고치 찍었다는 내용이 나왔고 많은 분들 성원이 이어지고 네. 있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번 주말에 한번 볼까 합니다. 뭐라서요? 이게 네. 24시간이라고 하던데요. 24시간이 좀 모자르신 분이시잖아요. 맞습니까? 네. 24시간? 네, 고맙습니다. 제가 치사한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눠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네, 보드 네.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하단에 나와 있어요. 내용이 나와 있어서 바로 URL 클릭하시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이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 혹시 이 방송을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은 하단 댓글 고정 댓글을 항상 해두잖아요. 3프로에서. 유튜브 상세 네. 보기에 네네. 있습니다. 네네. 누르면 넘어갑니다. 네,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교수님. 네. 뭐 몇 번째예요 이번에는? 오늘 딱 떨어지는 날짜죠. 쓰셨어요? 60번째죠. 60번째? 세고 말 것이 없죠. 뭐가 60번째예요? S&P 500이 60번째고요. 네. S&P 그 다우와 나스닥은 40번째죠. 짝짝 떨어지네요. 네, 오늘 근데 그 40번째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또 딱 떨어지는 물론 종가는 약간 밀렸지만 오늘 역사적으로 36,000원 찍었잖아요. 36,000원. 다우지수가 36,000원 찍었고 모르셨어요? 어. 다우지수 36,000원 찍고 나왔고 이게 지난 5월 10일 날은 확실하게 36,000원 5,000원 넘어섰는데요. 거의 지금 6개월 만에 36,000원 갔다 왔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보면 36,000원 찍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만큼 시장이 아주 강하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저도 그 송기령 부사장의 그 강의 있잖아요. 저는 뭐 주식을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큰 흐름을 봐서는 데이터 이런 흐름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전해드리겠고요. 제가 강의를 계속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죠? 오늘 많은 분들이 한 10,000몇 분 보시잖아요. 네. 15,000분 오셨는데 15,495 2만 분 되면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오늘 생각난 게 있는데 다 사상 최고치인데 저희 제가 사상 최고가 찍을 뿐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요. 뭐죠? 저희는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한국 주식 하시는 분에 15명 하면 1명 한다 보시면 돼요. 네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만큼 인기가 없어갖고 저희 무슨 강의를 하거나 책을 하더라도 큰 재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그 소수만 보시는 거죠.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무슨 이유? 장우석 본부장이 오늘 승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사장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저 뉴스 왔어요. 부사장 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말씀하시는 거죠? 엔비디아가 아니라 아니에요? 송기령 부사장님 듣고 네. 장우석 본부장 오늘 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대표 아니셨어요? 아니 뭐 급여도 올라가는데 그런 거. 네, 감투를. 저희는 오늘 결정하면 끝납니다. 네. 둘이서 결정하면 네. 끝나는데 오늘 부사장님으로 이유가 뭐예요? 부사장 느낌이 좋습니다. 부사장 해야지 많은 분들이 더 강의를 하더라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엔비디아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엔비디아는 뭐 다들 하는 시총 1등 됐잖아요. 반도체 중에서. 그렇습니다. 다들 하는 엔비디아는 그럼 하지 말라고. 저는 운전하면서 아우 장비디아 이러면서 왔는데. AMD도 그 얘기는 안 오늘 하세요. 최고일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엔비디아만 하지 마시고요. 그건 좋네요. 그렇고요. 물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튼 다시 확인되지만 175일 만에 오늘 다우지수가 36,000원을 찍고 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종을 보면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겠지만 테슬라가 이제 8%가 올라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통 크게 우리 슈퍼차죠. 우리 너희들 다 쓰게 통 크게 열어주는 거죠.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쓰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여하튼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가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조업 이런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지금 생산 설비라는 게 잘 돼 있고 그만큼 자동화가 많이 돼 있다. 그 느낌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제가 3달 전부터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팔면 후회하실 분이 많을 거다. 그래서 초심만 기억하시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00 사신 분, $900 사신 분들도 목표한 그 가격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상승률을 보면 포드가 더 많이 올랐죠. 네. 포드가 더블이 나갔고 이제 $18에 바짝 붙어서 끝났는데요. 이게 다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질 다 최소한 소비 시장, 특히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 말을 했다고 제가 2번 정도 강조드렸는데요. 내년이면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이면 언젠가 되면 서프라이 체인 이슈를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다. 그만큼 다 언젠간 해소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타이밍을 알면 좋지만 타이밍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다 팔릴 거라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포드나 GM은 이번 9월 달에요. 판매가 생산 자체가 30%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아는 덜 줄어서 기아도 한 10%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풀려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긴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도 제가 겨울 주식 시장에서의 소위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 주식의 매력도는 3분의 1은 사라집니다. 물론 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있죠. 이익이 증가한 거 있지만 거기다가 약간 MSG라고 할까요? MSG는 표현 좀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주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디비던드입니다. 디비던드. 배당이거든요. 배당인데 배당 왜 중요하냐면 지금 뭐 테이퍼링도 이제 곧 나올 텐데요. 테이퍼링 나오고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 결국 뭔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가 떨어지더라도 버티게 되는 힘을 주는 건 누가 뭐래도 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이 늘어나는 거죠. 다만 배당이 작년에 S&P 500 기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60몇 개 정도가 배당을 줄이거나 안 줬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아직 다 정상화됐으면 이게 의미가 없지만 아직까지 정상화된 거 제가 보기에 한 3분의 1 반밖에 정상화 안 됐습니다. 아직 정상화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보면 여전히 찬스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이고 또 하나가 어떤 자사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애플의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엔비디아도 얘기하고 AMD도 다 하고 있는데 온라인 테크놀로지 여러분 확인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15,000분 중에 제가 봤을 때 온라인 테크놀로지를 아시는 분은 제가 솔직히 1,500분밖에 안 됩니다. 여기. 나머지 14,000분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잘 모르시는 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은 주식을 좀 하셨던 분인데 중요한 것은 인비절라인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10,000분 정도 아실 것 같습니다. 인비절라인은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분들 다 압니다. 웬만한 분들 다 알아요. 특히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 아닌 분들 젊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치아 교정하면 인비절라인이 세계 1위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투명 치아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인가 치과 의사 하는 친구한테 온라인 테크놀로지 얘기했더니 그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인비절라인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상장돼 있어?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인비절라인의 그 온라인 테크놀로지도 저희 책은 이제 사실 책을 저희가 미국 주식 다비다를 4번을 썼잖아요. 첫 2번에 소개했던 건데 이게 오늘 이런 거조차도 1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1억 달러. 이런 회사조차도.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의 미국 주식의 정말 매력 중에 매력이라는 것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똑같은 분이랑 택시를 타고 오는데 어젯밤에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 월요일인데도요?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월요일 날 사태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11시, 12시 이럴 때 강남에서 택시 타신 분은 제대로 타신 분은 진짜 복 받은 분이라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경찰들도 뭐 취객들 택시 태우냐고 난리 났고 이랬었는데. 뭐 다 문 이제 열 수 있으니까. 술을 많이 드셨겠죠. 근데 꼭 그것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안 좋아하지만 본부장님 젊었을 때 많이 드셨다는 잭 데니얼 있죠. 잭 데니얼. 오늘도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많이 아니겠지만 브라이언 퍼먼을 비롯해서 주가 많이 쉬었던 것들 있죠. 약간 소비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포드를 얘기한 거고. 지금도 브라운 포먼 저는 술을 하나도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거 되겠고요. 스타벅스 같은 것도 모르겠습니다. 스타벅스도 약간 쉬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고 뭐 재미없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 있잖아요. 올라간 주식. 전 지금이라도 제일 저도 아까 연구도 얘기했지만 저 똑같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비자 이런 거 사면 된다고 보고 있지만 근데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올라간 거나 또 오히려 떨어지면 불안한데 장기적으로 쉬었던 건 스타벅스 같은 건 쉬었고요.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오늘 처음 거의 1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이 주식은요. 근데 오늘 한 증권사에서 오늘 투자 의견을 올려놨어요. 쉑쉑 있죠. 이게 1년 동안 떨어졌더라고요. 1년 동안 뭐 실적이 안 좋았고 이렇게 했죠. 제가 안 먹었더니 주가 여지없이 빠지네요. 저는 좀 먹었어요 요즘에. 드셨습니까? 네, 저 여기 머시룸버거 좋아해가지고. 한 개 이런 거는 2개씩 먹어야 되나요? 한 3-4개를 먹어줘야 주가에 좀 영향이 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에서
앞으로도 살아날 것 같고 많은 사람 이제 새롭게 다시 나가면서 먹을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또 그럼- 동부 베이스고 맨하탄에 오피스 공실률이 조금 떨어지니까 쉑쉑도 다시 이제 올라간다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아시겠지만 쉑쉑은 뉴욕에서 처음 1호점이 그쵸. 생겼거든요. 제일 처음에 핫도그 해갖고 뉴욕 공원에서 만들던 사람들이 아, 만들었어요. 그래요? 아니, 처음에 시작은 핫도그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갖고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공원에도 그런 걸로. 여전히 매장 있잖아요. 네, 그런 거로 해갖고 여러분 검색하면 그만 나올 겁니다. 제일 먼저 했던 자리. 그건 그렇고요. 쉑쉑 이런 것들이 그 많이 떨어진 것들 중에서 혹시 찾으실 분들은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떨어진 거를 찾으시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엘러거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혹시 본점에 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못 들어봤는데 제가 오늘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특수금속 소재 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네, 특수금속 소재 산업이고요. 심벌은 ATI인데 이건 여러분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볼 생각인데 이게 특수학금인데요. 특수학금인데 이게 자동차면 자동차, 항공기, 로켓 안 들어가는 데 없다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에도 들어간다. 이거. 그래서 그게 ATI라는 엘러거니 테크놀로지인데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엄청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내려갔죠? 이게 그 마찬가지죠. 소재 산업에 재미없었던 겁니다. 올 상반기까지 괜찮다가 재미없던 것들이거든요. 상반기까지 잘 나가다가 최근에 흘러내렸던 것이 대표적인 섹터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게 산업재와 소재입니다. 네, 소재인데 이런 것들 경기가 회복되면 자동차가 마찬가지. 자동차가 만들어야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행기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제가 오늘 뜬금없이 제가 ATI를 왜 갖고 왔냐? 저도 처음 봤는데 오늘 보면 JP 모건에서는요. 매달 초에요. 10개의 탑픽을 얘기합니다. 10개 네. 탑픽. 근데 이게 들어갔어요. 새롭게.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라간 거는 저는 여전히 좋아하죠. 앞서 이제 질문하신 분의 그 메가캡 그로스라서 MGK ETF. 뭐 저의 최선호입니다. 저의 최선호 ETF가 맞아요. 메가캡 그로스는 초대형 성장주만 ETF인데 아마 오늘도 사상 최고가 근처에 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아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좀 겁난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면 그런 거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이 떨어진 거나 재미없는 것들을 찾으신다 그러면 마치 작년 겨울에 작년 11월, 12월 때 제가 포드를 얘기했던 건 같은 심정으로 제가 ATR 같은 걸 잘 모르나 JP모건이 그런 심정을 얘기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스터디 해보실 분들은 보셔야 되겠고 마침 오늘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탐리 같은 경우에 아시지만 저희가 여러 번 제가 3프로 정기 코너에 출연할 때도 제가 제일 탐리를 소개를 많이 해드렸을 때 탐리가 제일 탑픽 중에 탑픽을 얘기했던 섹터가 하나 있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그 탐리가 내년에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섹터를 얘기한 거가 산업재. 네, 그게 뭐냐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 거 있죠. 에픽센터 중에서도 안 올라간 게 바로 그런 거란 얘기예요. 산업재 모아놓은 ETF 같은 것도 좀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XLI죠. XLI가 되겠고요. 치면 탁 나오네요. 제일 큰 주식은 거기서 제일 커진 주식은 예전에는 보잉이었는데 그다음에 올라간 게 로키드 마틴이었고 그다음 아시잖아요. 보잉은 여전히 재미없고 로키드 마틴 떨어졌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제일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소재에 대한 어떤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제일 유명한 것들은 캐터필러. 네. 그리고 그때 올해 상반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크게 재미가 없거든요. 마치 인프라 투자가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이제 통과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합의된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모르죠. 뚜껑과 최종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떨어진 걸 찾으신 분은 산업재나 소재.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은 말씀드렸다시피 MGK 같은 것이 가장 편하다고 전 보고 있는데 뭐 각자들 판단이 다르실 테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앞서 이제 그 우리 연구원께서도 그 연말 쇼핑 얘기했고 제가 사실은 금요일 날 잠깐 얘기했어요. 그 얘기했는데 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핵심 키워드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앞부분은 넘어가겠어요. 앞부분은 넘겨뛰고 어떻게 찾아본다는 얘기까지 해드렸는데요. 핵심은 이거죠. 뭐가 많이 팔리겠느냐.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건데 1등은 항상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미국도 비슷하네요. 항상 상품권.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거면 상품권은 제일 어려운 건 그냥 현금 카드 같은 게 있어요. 비자나 체크에서 마스터에서 하는 체크 카드 있죠. 그거 주겠고요. 상품으로 자체 보면 가장 1등은 수년째 1등하는 거가 아마존 상품 카드입니다. 아마존 상품권. 다 살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물건으로 되고 여러분 제가 문자를 사갖고 제가 여돈에 그런 문자 찍어주면 돼요. 그 코드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존 딱 받으면 자기가 집어넣으면 $50다, $500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있고 뭐 스타벅스 등등 있지만 상품권인데 상품권 예외를 보고요. 제일 그 다음에 많이 팔리는 것,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의류 및 액세서리입니다. 의류 및 액세서리. 의류 및 액세서리는 아주 단연코 탑은
나이키고요. 나이키. 그리고 여성들한테 탑은 룰루레몬. 이거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요. 어디서 이제 물건을 사겠냐는 건데 온라인이 여전히 1등입니다. 다만 비중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은 보면 이제 아마존 그리고 요즘 S 이런 것들이 연말에 또 이렇게 소품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S 같은 거 되겠고요. 백화점은 두 번째인데 작년보다 늘어나지만 백화점은 크게 뭐 노드스럼도 뭐 주가 재미없고요. 세 번째가 역시 작년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할인점입니다. 할인점이 뭐예요? 타겟, 월마트, 코스트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 보시면 되겠고 주가를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타겟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살아나고 있죠. 네, 그래서 연말 쇼핑 시즌이 앞서 연구원께서는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10%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사상 최고의 증가율이다 보시면 돼요.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금액 이런 거 모르셔도 되겠고요. 다음은 월마트입니다. 다음은 코스트코죠. 네. 코스트코도 이제 코스트코도 상품권도 은근히 인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트코 상품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코스트코 멤버십이 없는 사람. 그렇지만 그걸 갖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트코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의류를 보면 나이키죠. 나이키. 네. 나이키를 한번 보세요. 나이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공급망 이슈가 처음으로 지금 여러 우리가 알만해서 제일 크게 영향을 받았던 거잖아요. 다시 다 회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복될 거란 얘기죠. 결국. 언제 살지 모르겠지만 다 산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룰루레몬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 이해가 계시고 해외에 계시면 계시지만 한국은 남사스럽다 하지만 저거를 지금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회사에 가서도 입고 가는 거죠. 회사. 이게 남성복, 여성복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갈 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룰루레몬 같은 것들이 지금 연말 쇼핑 시즌에 분명히 말이 되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는 제가 예전에 김프로님이 저를 하나 사주셨는데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김프로님 듣고 계신가요? 사다가 얘기가 아니고 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간 원 플러스 원 안 됩니까? 그거? 저도 나이키 좋아하는데. 원 플러스 원이라는요. 저는 사람 아닙니까? 원 플러스 투로 가야죠. 예, 세 켤레. 그럼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사면 어쨌든 얼마나 좋을까. 연말 쇼핑 시즌 관련해서 또 종목들 말씀을 쭉 드렸는데 뭐 계속해서 또 다시 조정 보였던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이브로 함께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벌써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편집본이 어디로 올라온다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로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 미리 구독해 주시고요. 편집본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는 딱 3분 뒤에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